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오늘은 전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시작됐죠. 제가 현역 되면 벌써 약 15년 전 정도 됐어요. 그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현대전은 과거와는 달리 전쟁이 나면 언제 어떻게 전쟁이 날 건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벌써 15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기술과 장비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사 정보를 얻는 루트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뉴스를 통해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국민을 그 지역에서 탈출시키는 그때였어요. 저거는 분명히 전쟁이 날 100%의 신호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도 이제 댓글을 보면은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뭐 미필자인지 아니면은 전쟁이 안 나기를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별로 생각 없이 댓글을 쓴 그런 수준에 불과하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관측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전쟁이 날 거면 어떻게 언제쯤 전쟁이 날 건지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버튼 하나 칙 눌러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벌써 전쟁이 일어난 지 약 거의 70년 동안 지금 휴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경, 사실 국경은 아니지만 휴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남한과 북한군들이 일렬로 쫙 서갖고 대치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국경에 병력을 깔아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은 국경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는 거의 도발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에 병력을 쫙 까는 거에 대한 별로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외국과 맞닿아 있는 국경에 병력을 주둔시키는 거는 상당한 무력 도발입니다. 그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전쟁 불감증에 빠져 있는 하나의 이유죠. 우리는 오랫동안 휴전 상태였거든요. 자, 사실은 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역사적인 관계, 지정학적인 관계 잘 모릅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쟁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마침 그들이 전쟁이 나면서 우리나라도 전쟁이 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약 6위에서 7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국방력이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특히 일부 장비들은 세계에도 수출을 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옛날 재래식 장비들로 맞붙으면요, 북한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핵이 없죠. 물론 우리나라는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단지 핵을 만들면 안 되는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 미보유국 상태로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요. 군사 용어로 핵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국방력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뭐 탱크가 몇 개, 전투기가 몇 개, 모병이 몇 개, 예비군이 몇 개 이렇게 싸우는 거는 대칭 전력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대칭 전력으로 뭐 미국이 세계 1등, 러시아가 세계 2등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핵이 끼어들게 되면 등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핵은 그냥 한 방에 상대방을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괴적이거든요. 그래서 비대칭 전력, 핵과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은 그런 군사력 비교를 할 때 빠집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랑 정말 1대1로 맞붙으면요,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겨요. 근데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 치면 한국과 북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국가들과 또 관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3차 세계대전에 불씨가 될 수 있는 아주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미국에게는 우리나라는 정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 강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의 딱 중간에 껴가지고요. 동쪽으로는 태평양이에요. 육지가 없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러시아랑 중국이 워낙 방대한 나라라서 서쪽으로는 사실상 거의 유럽이에요. 남쪽은 또 태평양이 있고요. 북쪽은 러시아 말고는 북극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미국에게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적 이득만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땅에 주둔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용을 해야 돼요. 미군이 한국에, 그리고 그것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 주둔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전쟁을 걸 수가 없어요.
미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간인들이 사실 서울에 다 산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서울 땅에다가 미사일을 쏴갖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 누군가가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사실상 김정은 모가지 따이죠, 한 방에. 그런 민간인이 전 세계 각 도시에 이렇게 주둔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쉽게 전쟁을 걸 수 없는 그런 전쟁 억지력이 됩니다.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 보셨죠? 자, 미국이 먼저 말합니다. 자, 모든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각 국가가 자국민들을 탈출시키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사실상 100% 전쟁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사실 상대가 안 됐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면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물론 핵을 쏘면 북한도 멸망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 정말 최후의 수단이에요. 근데 김정은 미친 새끼가 씨발 그냥 다 죽자 그러는 순간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핵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핵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의 머리 한순간 빡 돌면 전 세계가 멸망할 수 있는 게 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지 같은 북한이 어떻게 핵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북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많은 지원들을 해줬죠. 하지만 북한 새끼들은 그러지 않았죠.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지만 결국 그 새끼들은 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마침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잖아요. 진보냐, 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저는 사실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저는 딱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종북은,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제가 뭐 특전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빨갱이 새끼들 때문이거든요. 저도 그땐 태어나기 전이지만 6.25 전쟁 때 그 빨갱이 새끼들을 다 때려 죽여서 한반도를 통일하지 못한 게 결국에는 이 70년이 지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사실 섬이 아닌데 섬이 돼버렸잖아요. 해외를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물론 미국을 필두로 한 유엔군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이 있었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국가들은 전혀 그런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그나마 한반도의 반쪽이라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저가 통일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안한 세상을 살고 또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국가가 되었는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빨갱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저처럼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 그 빨갱이를 추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배웠으면 저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심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떻고 뭐 코로나 방역이 어떻고 거기서 조금 더 뭐 심하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비리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는 정치인들이 다 그냥 그 밥에 그 밥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하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어느 한 국가의 대통령 내지는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빨갱이 새끼들하고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통일을 하든가 때려 죽이든가 남남으로 살든가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일이 되더라도 적화 통일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승리한 통일이 돼야겠죠. 대통령 선거할 때 저는 그거 하나만 보려고요. 빨갱이 새끼가 누군지만 보려고요. 적어도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능력, 외교적인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만 국가라는 건 평화가 유지되어야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건데 평화를 유지한다는 건 힘이 강력한 사람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제 친동생이 경찰이에요. 제 친동생은 저보다 사실 몸이 더 왜소했어요. 경찰일 때도.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도로 순찰 중에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들을 범칙금을 끊으러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톡톡톡 상문 내리세요. 신분증 제시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이 해야 되는 프로토콜들을 이루어질 때 몸이 왜소할 때 정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이 새끼가 내가 지금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화가 나는 말들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경찰이기 때문에 그 시비에 말려들 수는 없잖아요. 제 동생 고등학교 때 이미 무도단증 종합 15단이었고요. 학교 다닐 때 싸움 제일 잘했습니다. 어디 가서 사람을 때렸으면 때렸지 맞고 다니는 애 아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되고 나니까 시민들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세금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막 시비를 거는데 고민을 많이 했대요. 자기도 부글부글 끓었대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나는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을까? 몸을 키우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몸을 거의 90kg까지 찌워놨어요. 지금은 팔뚝 하나가 웬만한 성인 남자 허벅지보다 큽니다. 그 상태에서 경찰 제복을 딱 입으면 진짜 팔이 터질 것 같죠. 이제는 똑같이 창문을 두들기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게 바로 전쟁의 억지력입니다. 자, 전쟁은요, 힘이 강한 놈이 힘이 약한 놈을 건드리는 게 전쟁이에요. 힘이 강한 놈이 착한 놈이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역사적으로 힘이 강한 놈은 항상 주변국들을 건드렸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치게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건 지들이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판단이 오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우리나라를 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매우 강력하다면 북한이 그 생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전쟁 억지력이에요. 전쟁 억지력은요, 돈을 퍼다 주고요, 싸바싸바 하고요,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구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말로 평화를 이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새끼들은요, 다 빨갱이 새끼라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다 사지를 찢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 추방을 하든가 다 죽여야 된다고 저는 진짜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선거 잘 하세요. 저는 뭐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방력이 무너져 가는 걸 정말 눈뜨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보병부대에 갈 일이 있었어요.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보병부대였는데 정문 위병소를 갔는데 위병에 병사가 이렇게 위병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아무도 서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위병소에 병사 둘이 위병소 안에 있었는데 둘이 다 옥상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와, 이게 군부대예요, 군부대. 군부대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정말 우리나라는 당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요, 군인들 진짜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약해졌습니다. 군사력이 6이라고요? 총을 들고 1km 달려가지를 못하는데 무슨 6이에요?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당신들이 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살고 싶다면 국가가 존재해야지 니들이 세금으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